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명웅 씨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서 시청률부터 시작해서 화제성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보면서 느꼈던 게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명웅 씨가 많이 웃었는데 이명웅 씨가 웃을 때마다 영웅시대 팬분들도 같이 웃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던 미운 우리 새끼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첫 번째 시청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가 원래도 시청률이 좋은 프로그램이긴 했습니다. 10%가 넘는 예능 프로그램을 요즘 찾아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공중파에서. 가수 이명웅 씨가 등판하면서 미운 우리 새끼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티스트 이명웅 씨는 시청률 보증수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늘 가는 곳마다 히어로 파워를 입증했는데요. 18일 발표된 닐슨 코리아 집계를 보면요. 전날 방송됐던 SBS의 미운 우리 새끼 시청률이 16.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가 출연한 미운 우리 새끼가 16.1%를 기록해서 그 전주에 방송됐던 시청률이 13%였거든요. 이명웅 씨가 출연한 출연분이 3%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출연하기 전에 방송분은 3월 19일 날 방송됐던 방송분이 15%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시청률이 이명웅 씨가 출연한 시청률이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출연했다라는 사실로 시청률이 3%포인트가 넘게 올랐다는 건 야, 진짜 이명웅 씨가 정말 그 파워가 대단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건데요. 게다가 요즘은 16%가 넘는 드라마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드라마급의 시청률이라고 표현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청률 표를 보면서 눈여겨본 대목 중에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닐슨 코리아 말고도 다른데 이제 시청률 집계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닐슨 코리아를 대부분 방송국에서 많이 쓰게 되고요. 전체 시청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송국에서 가장 속마음으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시청률이 뭐냐면 2049 시청률입니다. 2049 시청률이 이제 젊은 층의 시청률이기 때문에 2049의 시청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광고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49 시청률도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물론 전체 시청률이 제일 좋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전체 시청률도 좋고 2049 시청률이 좋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운 우리 새끼가 2049 시청률이 4.7%, 요 연령대는 생방을 보기보다는 OTT 서비스로 다시 보기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49 시청률은 전체 시청률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가구의 시청률이 16.4%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2049 시청률 주간 예능 1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가구 시청률도 26주 연속 주간 예능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최고 시청률이 18.9%까지 치솟게 된 건데요. 이명웅 씨가 모벤져스 분들과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좋게 끌어갔고 또 이번에 보니까 특이한 점이 이제 우상좌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보시는 쪽에 오른쪽에 보면 그 방송국 이름이 나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프로그램 제목이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빠져나가는 시청자를 막기 위해서 내용을 살짝 스포하는 내용을 단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아직은 방송되고 있지 않지만 곧 방송이 될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시는 쪽 왼쪽에 오늘 프로그램 내용 중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왼쪽 위에다 씁니다. 그런데 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에 대한 글 자막들도 있었는데 꾸준하게 나갔던 게 미운 우리 새끼 with 임영웅이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이제 스튜디오 스페셜 MC이니까 계속 화면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중간에 재핑이라 그래서 채널을 돌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영웅 씨의 이름을 윗 임영웅이라고 달았던 거죠.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어제 제가 좀 특이했던 건 임영웅 씨의 스튜디오 방송분이 계속 스튜디오를 비추는 횟수가 굉장히 많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출연하시는 이제 촬영물에 VCR물이나 바깥 야외 촬영분에 등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임영웅 씨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다는 걸 제작진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임영웅 씨 얼굴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고 임영웅 씨 얘기의 분량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왼쪽 위에도 좌상이라고 부르는데요. with 임영웅이라고 써준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시청률을 이제 붙들어 두기 위한 제작진의 의도로 저는 좀 읽혔었는데요. 그 결과 2049 시청률이 높았다는 건 임영웅 씨의 팬층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 시청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구매력이 높은 층이다 보니까 광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지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049 시청률이 예능으로 1위를, 그것도 주간으로 1위를 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미운 우리 새끼를 본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임영웅 씨의 다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약한 임영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한 임영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미운 우리 새끼를 보는 내내 임영웅 씨가 우선 모벤져스 분들하고 호흡이 진짜 좋았습니다. 등장할 때도 굉장히 경쾌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임영웅 씨 모습도 굉장히 귀여웠지만 모벤져스 분들이 너무 환호가 좋았어요. 등장하자마자 우선 제가 놀랐던 건 실물이 너무 예쁘다. 임영웅 씨의 이 모습을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참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실물이 너무 예쁘다. 눈앞에 본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 토니 어머님 조선 가려고 했다. 조선 가려고 했다가 어딘가 그랬더니 TV조선이었던 것 같죠? 그랬더니 김종국 씨 어머니가 나는 전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박수를 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칭찬이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이제 보랏빛 엽서도 불러주고 이제 나만 믿어요도 불러줬는데요. 임영웅 씨가 출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마이 리틀 히어로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능을 본인은 좀 어려워해서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팬에게 인터넷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팬분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너무 팬이셨는데 임영웅 씨가 텔레비전에 출연할 것만 기다리다가 병으로 먼저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받고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였고 특히나 이 미운 우리 새끼가 임영웅 씨의 할머님께서 미운 우리 새끼를 너무 좋아하셔서 나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팬분들이 할머니 성대모사 하는 임영웅 씨가 너무 귀엽다고 하시면서 그런 찰나의 섭외를 해주셔서 나가게 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할머니에게 너무 다정한 손주이잖아요. 그리고 무대에서 모습을 보면 정말 카리스마 있고 진짜 그 콘서트 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고 갈 만큼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히어로인 임영웅 씨가 어머니 얘기할 때 저는 참 착한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임영웅 씨가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평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냐는 서장훈 씨 질문에 항상 그렇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셨다고 혼자 살게 되면 키우고 싶어서 친구 강아지로 키우는 척을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안 된다고 하셨다. 근데 이게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좀 더 세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안 된다고 하셨다. 이 말 속에도 그 다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 키우게 되니까 그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강아지 유튜브를 시청해서 알고리즘이 강아지 영상이 많이 올라온다면서 웃음 섞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임영웅 씨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하면 강아지 선물을 막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MC들이 그렇다고 강아지 선물 막 하시면 안 된다. 마음만 받는 걸로 해야 한다. 이렇게 멘트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임영웅 씨가 다정한 거는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함께했던 어머니 패널 분들인 모벤져스에게도 너무 다정하고 웃어주는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팬분들께서
이 모벤져스 분들이 웃으실 때 본인도 웃었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무대에서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이명웅 씨가 아직도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얘기를 수용하고 그걸 따라주는, 그래서 그냥 강아지 영상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식사한다는 그 모습이 참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것도 팬분들한테 건네는 이명웅 씨의 다정함이잖아요. 이명웅 씨 영향력을 얘기할 때 검진율이 폭등했다는 얘기가 방송에도 또 나왔었는데, 평소에도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말을 하는 편인데, 본인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팬분들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정함이 보여서 이명웅 씨의 그 다정함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무대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팬 서비스를 잘하는 스타 1위로 잡혔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팬 서비스가 손키스다. 무대에서 보면 정말 능청스럽게도 그 무대를 이어가는 모습이 또 무대 아래에 이렇게 다정하고 수줍어하는 이명웅 씨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존대 얘기하면서 아이고 어머니 식사 잡섰어? 이렇게 친근한 느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말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반존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늘 무대 가서 반갑다 얘들아 그게 너무 좋거든요. 이런 모습이 이명웅 씨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를 보면서 제가 감동했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겸손함이었는데요. 이명웅 씨 콘서트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티켓팅 열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피켓팅이라고 부르고, 이 자식들이 구하면 효자 효녀가 되는 거다. 그래서 효녀 생성기 이명웅이라고도 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도전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대기가 50만 명이었다고 했는데요. 팬들이 이제 공연장을 키워서 주경기장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작은 데서 하지 말고 큰 데서 하라고. 그런데 왜 상암 정도에서 콘서트를 하지 않을까?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명웅 씨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이명웅 씨 진짜 전해전성 매진을 했음에도 아직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되게 놀라운 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에도 피해자가 속출하잖아요. 우리가 늘 자주 보는 콘서트장 밖에서 기다리는 그 따님들의 모습을 보고, 보통 아이돌 콘서트에는 콘서트장 밖에서 부모님들이 기다리는데, 이명웅 씨 콘서트는 따님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임원희 씨가 해외 공연을 하게 되는 모습이 방송이 됐는데, 해외 공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LA에서 딱 한 번 했다. 해외에서 공연 요청이 많았을 텐데 왜 LA 한 번인지를 물었더니, 이명웅 씨가 아직 팬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라면서 머뭇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는 거. 진짜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이 있는 걸 알아차려야 하는데 답답하다. 이렇게 신동엽 씨가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막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월드스타. 그리고 또 하나 겸손함을 볼 수 있었던 게 방송 끝쯤에 이명웅 씨 사주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2025년에 날개를 달고 고공행진을 한다는 거죠. 지금이 이 정도인데 고공행진을 하는 거면 이제 세계에서 뭐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를 미우새 패널분들은 이제 당분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이명웅 씨 이미 나왔으니까.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간다면서 응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떼돈벌 관상, 돈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어요. 지금도 많이 버는데 서정훈 씨가 2025년에 뭐 떼돈 벌 일이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명웅 씨 말이 뭐라고 했냐면, 돈도 돈인데 팬들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한테는 본인의 노래를 사랑해주고 들어주는 팬들, 그리고 그 팬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대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해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명웅 씨 마음속에 있는 건 그 어머님, 할머니 그리고 영웅시대 팬분들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지금 봤을 땐 해외 투어 다니고 전국 투어를 뭐 큰 데서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좌석을 채울 수 있을 텐데도 아직도 겸손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저는 기억에 남죠. 팬분들이 이명웅 씨의 모든 면을 좋아하겠지만 도톰한 입술을 매력 포인트로 꼽는다고 하더라. 스스로 만족하냐? 그랬더니 어릴 때 놀림을 많이 받았다. 붕어 입술이라고 많이 놀렸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장훈 씨가 진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MC로서 서장훈 씨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굉장히 재치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쁘게 생겨서 그럴 거다. 나도 입술이 굉장히 두꺼운데 나처럼 전체적으로 못생긴 애들은 얼굴이 못생겼다. 이걸로 끝나지 디테일하게 안 돌린다면서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고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냐고 했더니 상하체 균형 얘기를 이명웅 씨가 했어요. 본인은 반대로 돼 있다면서 역삼각형이 예뻐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하체가 두껍고 상체가 넓다. 이 축구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건강에 그게 더 좋다는데 보기엔 다리가 얇아야 예쁜 것 같아서 하체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게 더 좋은 거라고 MC분들하고 모벤져스 분들이 심지어는 그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옛날부터 하체 약한 사람은 돈도 안 빌려준다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고요. 이명웅 씨가 예전에 짝사랑하던 여학생한테 촛불 고백 이벤트를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부터 촛불은 금기어라고 이명웅 씨 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명웅 씨한테 호감 가는 여성이 나타나면 대시하는 스타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직진하기보다는 주변을 서성대는 편인데 직진은 부끄러워해서 못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 여자분이 본인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아는 단어가 나와서 암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암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수줍음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맨날 쓰던 말이어가지고 그게 그냥 수줍음이 많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표준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이명웅 씨의 미운 우리 새끼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곡 얘기 안 나왔고요. 아마 10월 8일에 방송되는 미운 우리 새끼는 더 많은 얘기 보따리가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률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고 이명웅 씨의 다정함과 겸손함은 많은 팬들을 감동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명웅 씨가 지금도 이렇게 대단한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방송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정한 이명웅 씨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팬분들도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